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매출 과세표준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럼 합치면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솔라론 세금생활 솔라세무사 솔라인입니다. 대표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신 덕분에 우리 솔라세무에게 컨설팅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12월부터 우리 블로그랑 유튜브 이걸 좀 많이 신경 쓰고 어떤 회사적인 사업적으로 체계를 좀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말씀해주시고 소개시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잘하시고 또 열의가 있고 또 친절하신 우리 직원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2022년에는 1인 세무사로 1년 동안 이제 일을 했거든요. 2021년 12월 15일에 제가 개업을 해서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은 오롯이 저 혼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무사가 개업한 첫 해의 매출액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컨텐츠 주제로 준비해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1년간의 매출액을 한번 공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무서운데 그래도 1인 세무사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또 개업 첫 해 세무사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첫 영상이 세무사 연봉에 대해서 관련된 건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근로세무사가 아니라 개업 세무사 첫 해의 매출액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그러면 오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홈택스에 접속해서 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22년 건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민원증명 누르고요. 발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뽑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면 짜자잔! 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입니다. 제 얘기를 같이 먼저 보여드리자면 과 해가지고 솔라연 나와있고 솔라세무에게 컨설팅 이렇게 나와있죠. 그 대신에 제가 이걸 납부할세액을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는지가 좀 역산이 돼버려서 제가 매출액만 오늘은 공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표로 저희 한번 따로 첨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총 1기, 2기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법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기, 2기는 하지만 법인은 이제 예정신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매출 과세표준이 3,081만 원이 나왔고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5,089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합치면 8,170만 원 정도가 제 한 해 매출액이 되었겠네요. 제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사업을 영위한 거기 때문에 저 혼자서 매출액을 한 8,200만 원 정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봤는데 나 자신 기특해, 칭찬해.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어머 이거 세무사 개업할만 하겠다. 그럼 나도 개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반전은 바로 2022년에 기장거래처로만 이 수익을 번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즘 개업을 하자마자 세무조사가 나왔던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업무가 하나 있었었고 또 개업 초반에는 제가 업장에 가서 업무를 봐드렸던 대표님도 계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매출액이 찍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모두 근로소득자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업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맨땅의 헤딩이라고 하죠. 거래처를 다 하나하나 직접 창출을 하면서 개업을 시작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대형 세무법인에서 25부터 30살까지 근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외부 조정 업무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조사도 수임하고 좀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원인도 있었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가세 세무조사였는데요. 영원으로 세무조사를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뿌듯한
하네요. 그래서 이런 세무조사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적으로 좀 업장에 방문을 하면서 봐드렸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해 매출액치고 굉장히 높은 금액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업을 한 다음에 제가 1년 동안은 방황을 좀 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사업도 처음이었고 제가 개업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준비를 하고 개업을 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좀 좌충우돌 또 방황도 많이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1년 정도를 개업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우리 직원분을 모시고 함께 우리 대표님들께 보답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직원분도 모시고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솔라세무회계 컨설팅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 첫 해부터 어머 설라연이 저렇게 버니까 모든 세무사가 저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맨 땅에 헤딩이었고 이 특별한 용역들이 없었다면 거즘 이 매출액은 찍히지가 않았을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개업 첫 해 매출 성적표는 이렇지만 절대 모든 세무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보통 개업하면 이 용역권을 빼면 저도 마이너스였어요. 처음에 사무실 세팅할 때 비용도 들어갔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었지만 다른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기장을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을 함께 모시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비주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거즘 개업 첫 해는 정말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정말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니 저를 보고 저거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일은 전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년간의 그 어떤 정산으로 사실은 첫 해 동안은 맨땅에 헤딩 진짜로 한 게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엔 이런 예외적인 용역들 그리고 예외적인 업무들로 제 개업세무사의 첫 포문을 열었지만 이제 올해 2022년에는 우리 가족분도 새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솔라세무회계 컨설팅의 기업 가치가 정확하게 명확히 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 보다 세무적, 실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되게 소개를 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너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믿어주신 우리 대표님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꼼꼼하고 확실한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께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부분일까를 항상 연구하고 그 부분을 해결드릴 수 있게 하는 저희 솔라세무사 그리고 또 솔라세무회계 컨설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업세무사의 1년차 매출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어린 여자 세무사가 개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고 또 이제 개업을 고민하시는 세무사님들께서 되게 많이 하시는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세무를 고민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우리 대표님들께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 솔라세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솔라로운 에너지가 가득한 우리 대표님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